네, 안녕하세요. 비온 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고관절 수술을 앞두시고 또 환우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 또 수술 후에 또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고관절 수술의 명의이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정형외과병원의 구경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년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3월 초에 방송을 했으니까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모습이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PD님은 더 성숙하고 아, 아름다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좀 소개를 덧붙이자면 고관절 명의라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관절 수술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30여 년을 또 연구해 주시고 수술을 진행을 해 주셨고 또 현재도 많은 고관절 분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교수님 직접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그 고관절을 전공하게 된 거는 90년 초반, 아, 92년도부터였고요. 네. 처음에 11년 동안은 진주의 국립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 초에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를 다시 하게 됐고요. 또 약 20년간 음.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 3년 전에 음. 정년을 마치고 지금은 주 근무지는 청담동의 제일정형외과 병원에서 고관절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그냥 외래 진료만 아직도 음.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오늘 그 고관절이라는 분야가요. 저희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생기고 그러면 또 골절되고 그때 그렇죠. 수술 골절도 많이 많이 되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 고관절 수술을 또 나이가 노령이다 보니까 해야 할지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음. 시청자분들 질문에 대해 답글도 이어가려고 하니까요. 또 질문 있으신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괜찮을까요? 저희가 시청자 질문들? 네. 네. 저희 그 네. 음 방금 그 고관절 골절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 외상성 골절에 네. 의한 경우가 있고요. 음. 또 비외상성인 경우도 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특히 많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많지만 젊은 분들의 흔히 생기는 무혈성 괴사가 아 있고요. 네네. 어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제 관절 연골 마모에 의한 음. 퇴행성 관절염이 또 중요한 음. 원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런지 벌써부터 질문이 좀 많은데요. 현수리 님께서 교수님께 6개월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댓글 남겨 주셨어요. 회복 잘 하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받고 또 저희 준비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음. 현수리 님께서 "고관절 수술 후에 치과 치료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시네요. 아 네, 치과도 뭐 스케일링이나 네. 가벼운 네. 잇몸에 대한 처치는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출혈이 심하거나 발치를 한다거나 음.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이 구강 내에는 사실은 균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균이 이제 혈관을 타고 인공관절에 가게 돼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요. 반드시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이런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과 선생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음. 그 시술 전에 미리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은정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께 10월에 수술을 할 예정이시래요. 지금 엉치와 무릎이 조금 아픈데 10월까지는 참아도 될까요? 진통제는 가끔만 먹고 있습니다.라고 댓글 아 남기셨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일정이 바쁘셔서 수술이 그렇죠. 많이 밀려 네. 가지고요. 더군다나 의정 분규 사태 때문에 어
대학병원들이 진료를 제대로 못하고 음. 있습니다. 많이 그 관계로 저희 병원에 어 스케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그 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수술을 잘 하시니까 또 교수님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좀 급하게 그래도 이건 빨리 해야 되는 수술인가 혹은 조금 기다려도 되는 수술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어 모든 수술이 네. 환우분들 입장에서 다 급하죠. 아 그 그렇죠. 네. 우선 당장 불편하시죠. 고통스럽고 네.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는데 그 그래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음. 수술하고 있지만 여력이 그렇게 안 돼서요. 음.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네. 그냥 그래서 수술 스케줄 말씀드릴 때마다 그냥 네. 마음이 천근만근 음.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통제는 아프실 때는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안전한 것은 타일레놀입니다. 타일레놀은 아. 되게 부작용이 없고요.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 임산부에까지도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음. 네, 그밖에 좀 강한 진통제 같으면은 계속 장기 복용했을 때 간이나 콩팥에 무리가 올 음.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레놀 진통제 드시면 또 된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또 김미님께서 "이건 교수님의 문제가 아니니까 죄송해하시지 않았으면 해요."라고 또 따뜻하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그럼 김미님 질문 받고 또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골밀도가 낮은 고령의 환자도 인공고관절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저희가 한 15년 전에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저널 오브 음. 아트로패스트라는 미국의 최고의 관절 분야 최고의 저널에 골다공증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대신에 임플란트 선택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있는 고관절에 잘 맞는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길이가 좀 길고 접촉면이 큰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은 고관절 어 골다공증은 고관절 수술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넘어가 보려 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수술 앞두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고관절 수명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수술 후에 통증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준비해 주신 내용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제 동료들이 인공 고관절 수술을 앞둔 환우분들이 과연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인가? 이거 음. 설문조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 고관절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가? 또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이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얼마나 심한가? 또 수혈은 필요한가? 입원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 또 수술 후 재활 과정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떠한가? 그리고 끝으로 수술 후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의 경우 평생 쓰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예외가 사고에 의해서 골절이 되거나 면역 저하에 의한 감염만 없으면은 평생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또 가져오시지 않으셨나요? 예. 직접 시청자분들께 어 보여주시려고. 네. 이게 인공고관절 모형인데요. 음. 크게 4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반, 비구라고 그러죠. 비구에 들어가는 컵이라는 부품이 있고요. 또 대퇴골, 다리뼈에 들어가는 스템이라는 부품인데 이 두 가지 부품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타이타늄 되게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관절면인데 전에는 이 관절면에 요 헤드라고 그래요.
아래쪽에 대퇴골두 역할을 헤드가 있고 위쪽에 비구 역할을 해주는 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1960년대에 인공 고관절이 개발됐을 때는 아래 부품은 금속이었고 위쪽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플라스틱이 마모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 한 15년 정도 지나면 플라스틱 마모가 심해서 이게 마모만 되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쪼가리가 주위에 뼈를 다 녹입니다. 골용해라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90년대 중반에 세라믹 관절면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시험적으로 잠깐 사용했었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근대적 의미의 세라믹 관절면은 90년대 중반에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라믹 관절면의 수명이 얼마가 되는가? 그 정답은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답을 알 수가 없죠. 네. 결국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라믹 관절면이 개발되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래서 30년 동안 쭉 경과 관찰을 해보니까 정답은 골절이나 감염만 없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처음에 초기 모델에 조금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문제들을 다 개선을 해서 지금 거의 뭐 완벽하게 에, 음. 잘 평생 사용할 수 있고요. 단 네. 조건이 조금 이제 술기를 요합니다. 아, 아. 예,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수술이 플라스틱 관절면을 사용한 것보다 조금 너그럽질 않아요. 무슨 조금 더 얘기냐면은 조금 더 합병증 발생률이 높습니다. 음. 수술을 탈구, 잘 해야 된다는 거네요. 탈구 네.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잘 받으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한 번 수술하면 또 평생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음, 연구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 혼자 역할이 아니고 저와 제 네. 동료도 수십 명 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30세 이하의 젊은 환자들도 음.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다리를 절거나 다리가 짧거나 고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서 관절이 굳거나 하면은 수술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 뼈의 성장이 끝나면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인공고관절 수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리가 짧거나 고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은 척추 협착, MRI 사진인데요. 이렇게 척추 협착이 오게 되고요. 또 무릎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영어로 와이낫이라고 그러죠. 괜찮다. 해도 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증은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네. 다리를 절거나 네. 다리가 짧거나 고관절 운동 범위 줄거나 하면은 수술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 가족이라도 저는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면 수술 후 통증은 또 괜찮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 수술 후에 그러니까 수술의 네네. 장기적인 통증. 네. 그럼요. 네. 수술의 목적이 기능을 정상화, 그리고 다리 저는 것도 없애야 되고, 관절 운동 범위도 되찾아야 되고, 음. 통증이 없어야 되고, 이런 모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음. 수술 직후의 통증은 얼마나 심한가? 수술 후 이틀간만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양도 극심한 통증은 10이라고 하면은 3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약을 하는 병원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습니다. 의사마다 어. 조금 진통제라는 게 뭐든지 조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음. 해서요. 그래서 병원마다 통증에 대처하는 투약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근무하는 병원 같으면은
수술 후 이틀간 통증이 있고 극심한 통증은 10이라 그러면은 3 정도입니다. 인공고관절 수술할 때 과연 수혈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혈을 안 합니다. 네. 무수혈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전 검사에 빈혈이 있는 경우, 수치로 얘기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이하인 경우, 그리고 뭐 무혈성 괴사라든가 그리고 위험성증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경우에 양쪽을 같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먼저 더 아픈 쪽하고 일주일 뒤에 반대쪽. 이런 양쪽 고관절 수술하는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하고요. 많은 출혈이 예상되는 재수술의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의 인공고관절은 수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을 하는 도중에 좀 피를 손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네. 대부분의 그냥 인공고관절의 경우 무수혈 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걱정 안 아까 하셔도 말씀드린 대로 되겠네요. 네. 수술 전에 원래 빈혈을 갖고 계시거나 음. 양쪽 수술 받거나 아니 많은 출혈이 동반되는 대수술의 경우만 수혈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거를 또 얘기해 주시네요. 그 입원 기간과 비용. 입원 기간은 그 대개 5 일에서 14 일입니다. 음. 그래서 병실이 부족한 대학병원 같으면 대개 5 일, 수술이 4-5일 되면은 퇴원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병원 같으면은 14 일까지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제 본인 부담만 생각했을 때 약 35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게 병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이게 인제 중요하죠. 수술 당일은 아프시니까 목을 좀 메스껍고 몽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상안정을 권하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 정도는 가셔도 됩니다. 수술 후 1 일 하루는 통증도 좀 있고 하니까 휠체어 거동을 하시길 권하고요. 수술 후 2일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목 빠지고 걸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회복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 네. 요것도 쪼끔 이제 병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수술 후 이틀만 지나면 목발 짚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큰 수술인데. 아니 수술하고 직후에도 음. 어떤 분은 네. 저 소형 바로 보고 걸을 수 있어요? 네. 바로 수술하고 나서 바로 가시는 분들도 어. 있어요. 뭐 그거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런 경우에 통증이 좀 아. 유발될까 봐 쪼금 네 걱정스러우시긴 하시겠네요.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요? 문제는 안 알겠습니다. 생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발은 수술 후 1 달간 사용하길 권하고요. 운전은 6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스포츠나 육체 노동은 수술 후 2 개월에서 3 개월 후에 음. 가능합니다. 수술 후 부부 생활.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환우분들 입장에서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좀 굉장히 좀 음. 그렇죠. 쑥스러울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네. 요 문제도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은 상처가 아물고 통증과 붓기가 가라앉으면 가능합니다. 대개 남성의 경우 3 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요. 여성의 경우 한 6주 정도. 근데 수술 후 6 주간은 잘못하면 탈구되거나 관절난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도한 굴곡이라는 거는 많이 구부리는 자세죠. 요런 그러니까 자세는 고관절을 좀 피하시 많이 쓰는 자세는 피하면 좋다는 예. 거네요. 뭐 네. 이렇게 뻗는 자세는 괜찮은데 네. 많이 굽히는 요 음. 동작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아 파트너와의 그 긴밀한 대화와 음. 소통이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저희 인공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환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을 또
연구에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이었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주신 것들 답변 드리고 가겠습니다. 배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30대 남성 비구순 파열 진단받았는데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기울고 통증 부위 근처의 근육들이 반대편하고 차이가 납니다. 봉합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댓글 남기셨어요. 아, 글쎄요. 대개 봉합 수술을 받아도 일시적으로는 음.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되게 뭐 6주에서 2-3개월 후면은 다 치유가 돼야 네네. 되거든요. 그 네. 이후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에, 다시 그 수술 받으셨던 병원을 방문해서 음. 진찰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6주에서 2-3개월 후면 네, 괜찮아지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혹시 그 이후에도 계속되면 수술 받으신 병원 방문하셔서 진료 보시는 것도 권고해 주셨습니다. 박정용 님 질문인데요. 대퇴골두 괴사로 인공관절 수술 시에 일자절개와 니은자절개 중 회복 속도가 관계가 있나요? 아, 일자절개라고 하시는 게 글쎄요. 음. 이제 그 전방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길어져서 어려운 얘기가 예, 나오네요. 이게 네. 일자절개라 그러면 네. 이 고관절이 여기 위치하는데요. 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식으로 그게 일자절개. 네. 일자절개고요. 네. 니은자절개는 측면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쪽 합니다. 카메라로? 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네. 이런 식으로 니은자가 되죠. 네. 이런 뒤쪽으로 식으로. 절개를 하는 그래서 거네요. 앞쪽에 일자절개라고 얘기하신 게 아마 전방 접근이고 네. 니은자라고 말씀하신 게 후측방, 음. 후방 음. 접근법인데요. 두 가지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자절개는 아무래도 뭐 성복입고 할 때 상처가 어느 정도 아. 가려지기 때문에 미용상 좋고, 니은자절개는 이제 미용상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전방 접근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탈구율이 작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전방 접근법이 그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인공고관절 수술의 70% 이상이 1년에 인공고관절 수술을 10개 미만으로 하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네. 그 외과 의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지역적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넓고 또 보험제도 때문에 자기가 의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고관절학교에서 큰 이슈가 탈구 예방입니다. 전방 접근의 경우 탈구율이 작거든요. 음.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임플란트 집어넣다가 골절의 가능성이 많아요. 탈구율은 작은데 골절의 가능성이 많고 또 어, 하나가 상처가 있으면은 이렇게 천장을 향하게 되거든요. 전방 환자분을 뉘어놓고서 이렇게 앞에서 여니까 아무래도 먼지의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습니다만 전방 접근의 경우 하나 우려되는 게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장점이 있지만 전방 접근의 경우 미용상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골절과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미용상 좋고 탈구의 위험은 작지만 대신에 골절 그리고 감염의
비염이 있을 수 있다. 후방 접근은 후방 접근도 미니 인시전이라고 그래서요. 한 거의 한 20년 전에 한번 12cm만 열고 수술을 시도한 적이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네. 또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상처의 크기가 12cm로 짧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잘 안 보이고 임플란트 위치를 굉장히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임플란트 위치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과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C암이라고 그래서 영상 증폭기, 후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설치하고서 그거 보면서 그림자 보면서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 뭐가 있고 하면은 먼지,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그 많은 콘센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엑스퍼트 인공고관절 수술의 전문가들 콘센서스 네. 거의 주로 공감하는 거는 하시는 네. 그렇죠. 그냥 기존의 네. 후측방 위로 접근이 네네. 좋다. 예, 그러면은 그 니은자 접근, 니은자로 그렇죠. 표현해 주셨던 것들 네, 많이 한다. 네, 회복 속도는 둘 다 상관없는 건가요? 큰 네, 차이가 없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질문, 김숙자님 질문인데요.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3년 전에 오른쪽은 피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왼쪽은 피스가 2개 박혀 있습니다. 피스 박는 게 더 최신 방법인가요? 라고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네. 3년 전에는 수술 후에 무릎이 쉽게 펴졌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다리가 다 안 접힙니다. 통증도 좀 있고요. 수술 후에 퇴원하고 동네 병원에 입원해서 피스 박혀 있는 거 처음 들으셨다고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시다라고 댓글 남기셨네요. 피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 골반에 들어가는 이 음, 컵을 갖다가 어떻게 망치로 벽에 못 박듯이 망치로 하시나요? 예, 어, 막 단단히 박아 넣는데요. 그래도 이게 혹시라도 보고 흔들어 봅니다. 받고 나서 흔들어서도 탄탄하게 예, 있는지요? 고정이 네. 되면은 나사못 고정이 필요 없고 네. 조금이라도 불안하면은 나사못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은 병원에서 하셨어도 음, 3년 전에는 아마 임플란트 아주 굉장히 단단히 고정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또 골다공증 있는 경우에는 나사못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사못 고정을 하나 안 하나 전혀 결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술하신 지 좀 되셨는데 아직 좀 통증이 있으시고 다리가 다 안 접히시는 건 기다려 보시면 한 달 지나셨대요. 한 달.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방금 올라온 질문들 먼저 해볼게요. 희강님께서요. 비구이 형성 각도를 측정할 때 이쪽에 보이시나요? 네, 25도부터 정상 범위라고 하는데 측정은 앞에서 재는 각도인가요? 저는 앞은 정상이고 옆쪽 지붕 각도는 10도씩 차이 난다고 하는데 여러 각도를 재어봐야 하는지 질문 남기셨어요. 네, 비구 이형성증의 각도는 비구라는 게 네, 이거 요 열심히. 네. 골반의 관절면, 요 비구라고 그러거든요. 비구가 배태 골두가 있고 비구가 덮고 있는데요. 덜 덮인 경우를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비구 이형성증. 그래서 요 각도, 몇 도나 덮여 있는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정상 각도는 25도에서 35도까지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덮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움직일 때 닿게 됩니다. 충돌주근이라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피구
접힘 정도가 작은 경우에는 마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각도 재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거는 그냥 기구의 경사도를 재서 그래서 25도 이내면은 네. 그 비구 이형성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여러 각도를 재어봐야 하실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냥 그냥 네. 정말 수술이 필요할 정도 되면 MRI도 또 다 아. 찍어 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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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영돈 님 오늘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으셨다고 하네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전땡 님이랑 경원우 님 질문 받고 또 다음 강의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초전땡 님께서 수면 장애가 있는데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퇴행성 고관절염은 어느 시기가 수술이 적절한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수면 장애는 수술에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수술 후, 수술 전에도 수면제 처방을 많이 해 드리니까요. 네. 그리고 퇴행성 고관절염 음. 다시 앞에 슬라이드로 가서 네. PPT 이게 한번 답이 될 것 네. 같습니다.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다리를 절거나 다리가 짧거나 고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었으면은 수술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고관절 이런 이상이 있을 때도 방치하면은 척추협착이 생기고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 어쩌다 본님께서도 질문 남기셨거든요. 어릴 때 고관절이 모양이 변형되어서 한쪽 다리 길이가 짧은데 수술을 하면 다리 길이를 맞출 수 있나요? 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경우에 원래 대퇴골두가 비구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비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리가 아주 짧아지는데요. 그래서 대신에 뭐 다리 길이를 무한정 늘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는 그렇죠. 한에서 네. 늘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술할 때 그 선천성 고관절 탈구라든가 어린 나이에 다리 길이가 많이 짧은 경우에는 좌골신경이라고 그래서 좌골신경을 다 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를 늘려보면서 좌골신경의 긴장도를 손가락으로 체크해서요. 그래서 마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늘립니다. 대개 뭐 2-3cm, 4-5cm. 그래서 대개는 다리 길이를 맞추는데 그게 워낙 오래되고 심한 경우에는 라프하게 그냥 원래 있던 차이의 70% 정도를 교정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원우님께서 일반 수술보다 로봇 수술이 또 예후나 회복이 더 빠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 로봇 수술이 지금 굉장히 음, 무릎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네. 고관절에서는 아직은 예, 네. 물론 나온 지가 벌써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별로 그게 없어겠죠. 그래서 왜 그러는가? 로봇이라는 게 로봇하고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수술인데요. 처음에 등록을 합니다. 환우분을 이제 수술할 위치로 딱 자리를 잡고 나서 피부에 대개 몇 군데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뼈에다가 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피부에다가 피부에서 네. 뼈에 있는 위치를 적어 놓으시거나 네. 그러고 등록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기구가 많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오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아주 뭐 로봇이나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수술이 아주 정확하고 할 것으로 기대를 처음 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않았더라. 네. 세계 유수한 그 관절센터치고 고관절의 경우에 네. 로봇이나 내비게이션을 쓰는 병원은 없습니다. 아. 요 관절면도요. 이게 기계가 절대로 이렇게 매끈하게 못 깎습니다. 숙련된 장인이 보기 끼고 다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초보자보다는 나을 수 있다. 로봇과 내비게이션 이용한 수술이. 하지만 장인보다는 못합니다. 이게 이게 벌써 숙련된 15년 이상 선생님보다 네.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온 결론이니까 당분간은 절대로 로봇이나 내비게이션이 장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숙련된 의사 선생님들이 또 계셔서 저희는 다행인데 더 많은 분들 양성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수술 후에 환우분들이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고 또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수술 후에 환우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힘들다고 얘기해 예. 주시나요? 그래서 날짜별로 한번 따져봤는데 이게 이제 네. 물론 이제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분당서울대학병원이나 대정외과 병원의 경우에는 수술 당일은 오심. 오들오들 떨리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메스꺼움이에요. 아 메스꺼워요. 메스꺼움. 그게 마치 이제 동받는 후유증인데요. 예, 오심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어. 특히 여성분들이 더 심해요. 여성분들의 35%, 메스껍다. 예, 네. 남성분들의 10% 정도가 오심으로 어 고통을 받으시고요. 심한 경우 토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왜 그 오심이 생기나요? 척추마취 하니까요. 척추 마취를 하기 네. 때문에요. 네. 진통제에 통증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에 통증은 별로 없으신데 음. 오심을 힘들어하십니다. 물론 오심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 오심에 대한 이제 처방으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병원에서. 근데 이게 조금 이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이제 감염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써도 감염 쓴 경우나 안 쓴 경우나 감염률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심이 많은 제일 흔한 어려움이지만 여기에 대한 스테로이드 사용은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때 힘든 건 그 수술하고 다음 날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좀 마취가 풀리고 수술 부위 그렇죠. 통증이 그래서 이제 느껴지시는군요. 이때는 어 요 요 요만한 네. 병에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플 때마다 스위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진통제가 정맥통에서 아.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렇게 어 통증 조절을 하게 되고 수술 후 다음날 제일 통증이 심한데 극심한 통증을 10 이라고 했을 때 3점 정도 음. 됩니다. 또 하나 요통이 5% 인데요. 수술 받으시느라고 한 2 시간 정도 옆으로 누워 계시니까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러실 수 네. 있겠네요. 네. 50은 4%로 줄고요. 수술 후 이틀이 되면은 수술 부위의 통증이 2 점으로 거의 조금 네. 반감됩니다. 그래서 뭐 수술 후 2일 되면은 목발 짚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고요. 수술 후 3일 되면은 아주 가벼운 수술 부위 통증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 절대 수술 부위에 침이나 주사 치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동안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의견해서 네네네. 그 합의를 콘센서 이룬. 그렇죠. 네. 합의하는 네. 그 과정인데요. 대개 어 3 주에서 3 개월. 3 주에서 3 개월이면 안전한 거는 안전하게 3 예 개월 동안은 안전한 네. 거는 침이나 주사 치료 받아 갖고 상처가 보이거나 하면은 네. 최소 2달 정도는 수술을 못 그 안에는 균이 하시는군요.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감염 위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수술을 예정하고 입원하셨는데 "아우 어저께까지 침 맞았는데요. 어저께까지 음. 주사 치료." 이런 수술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 안타까운 경우가 1 년에 1-2 회씩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수술이 잡히면 한 3 개월 정도는 안전하게 침이나 주사 치료 받으시지 그렇죠. 않은 게 네. 좋겠다. 네. 요거에 상처 안 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거 막 네네네네. 긋다가 또 그것도 상처 주의해야 나면은 또 그 되겠네요. 네. 수술 연기해야 되니까요. 네. 막 그 아픈 부위를 막 긁으시거나 좀 상처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주의사항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음. 절대로 바닥에 앉지 마십시오. 네. 바닥에 앉으시면은 우선 수술 후 한 2달 정도까지는 잘못하면 이 관절낭이 찢어서 탈구되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게 관절의 운동 범위 허용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쪼그려 앉으시면 이게 쪼끔 관절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기스가 나게 되고요. 기스가 나게 되면 이제 움직일 때 아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라믹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저희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약 4%가 잡음을 경험하시는데요. 대개는 뭐 항상 나는 건 아니고 일과속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느끼시고 옆에서는 안 들릴 정도고 본인 신경이 좀 쓰이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게 기스가 생겨서 그러니까 절대 쪼그려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스쿼팅도 마찬가지죠. 네. 근육 키우는데 이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흉곽근 이런 근육 키우는데 스쿼팅이 굉장히 효과적인 건 맞는데 관절에는 안 좋아요. 무릎 관절에도 안 좋고 고관절에도 안 좋고 하니까 스쿼팅 하시더라도 반 정도만 항상 이렇게 앞에 잡으시고 반 정도만 너무 깊이 숙이시지 깊이 하시면 안 말고요. 됩니다. 예. 네. 반 정도만 스쿼트 절주. 하실 이게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이제 되고. 힘들죠. 그래서 절주요? 술 드시면 안 절주 된다고요. 네. 이게 술 받고 나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절주인데요. 그래도 그래서 건강 생각하셔서 네. 물론 이제 술 드셔도 대부분 괜찮습니다만 음. 이게 면역이 다른 게 저하될 수 아니라 있어서 면역 저하 예 때문에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술을 하실 때 그저 한두 잔 정도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절대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그 부위에 침이나 주사 치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수술 전에 주의할 것들, 수술 후에 주의할 것들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공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정리해 주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드리고 또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인공 고관절 수술한 지 오래되었는데 탈구가 되었어요. 3개월 동안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아 탈구가 돼도 이게 외상성 탈구라고 그래서 네. 강한 충격에 의해서 관절낭이 찢어지면서 탈구가 된 경우에는 3 개월 동안 누워 계시는 건 아니고요. 아, 그 탈구 예방 방지하는 보조기가 있습니다. 네. 그 보조기를 차시고 생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임플란트 위치가 잘못돼서 자꾸 습관성 반복적으로 탈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영도 님께서 골다공증 있는 지인이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5월에 받고 또 거기까지 수개월 고생
하셨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있으면 더 수술이 어렵고 회복도 늦나요?" 라고 답은 질문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전혀 골다공증이 있어도 수술의 문제는 안 되고 회복 네. 기간도 똑같다. 지연되지 않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도 수개월 동안 또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수술하시고 또 면역력 회복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음. 힘드셨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놓친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섬섬옥수님께서 교통사고로 인공고관절 수술과 몸 여기저기에 금속판 핀 와이어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저주파 마사지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마사지는 하셔도 되는데요. 네. 대신에 물론 이런 보고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네. 진동, 인공 네네네네. 고관절의 경우에 그 금속 컵하고 사기로 된 세라믹 라이너 사이가 여기다 강한 진동 충격을 주면은 이게 이렇게 해고될 수도 예. 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네. 없지만 그래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뭐 보통 일반적인 마사지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강한 진동하는 음.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주의하시는 게 싶습니다. 좋겠네요. 아직 알겠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그래도 네. 예, 예, 주무르는 음. 그건 괜찮고요. 대신에 진동하는 거는 또 뭐 고관절 부위에서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 다른 고관절 부위에 음. 인접해서는 진동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진행했던 방송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앞에 있던 책이 있는데 이 책 소개를 못 들었네요. 이 아, 책은요. 저희 스프링거라고 의학계에 아주 저명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인공 고관절 수술의 가이드라인으로 또 교수님께서 써 주신 아, 책이세요. 그래서 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마 젊은 의사분들이 또 참고하시고 배우실 만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네. 팀이. 독일 아헨 대학의 교수님하고 또 한 분은 미국의 뉴욕의 네. Hospital for Special Surgery라는 음. 미국 최고의 관절병원의 그 오. 의사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썼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예, 뭐 그 일반인들은 보셔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고관절을 전문으로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젊은 의사분들께는 도움이 많이 되실 책이니까 네, 네, 추천을 또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수술 후에 허용되는 운동은 어떻게 되나요? 조깅도 가능한가요? 라고. 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정원호 님께서 아, 질문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스쿼팅 빼놓고는 모든 운동이 다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는요. 예. 네. 하나 우려는 아직까지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니스 쳐도 되는가, 네. 탁구 쳐도 되는가, 또 그냥 뭐 랠리하고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운동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무리해서. 네네네네. 이런 강한 충격 때문에 이게 음. 뭐 한두 번의 충격 갖고는 이게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피로골절이라고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게 혹시 생기지도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음. 그래서 되게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때 운동하실 때 스쿼팅 하지 마십시오. 탁구나 테니스 하더라도 강한 충격은 피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주신다는 그거 거네요. 축구 네. 이런 과격한 운동은 하지 네네. 말기를. 아무래도 그래도 어렵게 수술했으니까 웬만하면 조금 예, 조심해서 강한 충격을 주는 운동하시는 네. 운동이나 음. 딥 스쿼트, 심한 스쿼팅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한테 술 마신 분 중에 프로골퍼도 두 분 계신데 오. 활동 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오늘 고관절 분야의 명의이신 제1정형외과병원 구경회 교수님, 현재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외래 교수로도 환자분들 진료를 받아주시고 계신데요. 교수님과 저희 오늘 방송 진행했고요. 또 5월 달에도 함께 방송을 아, 진행을 할 네, 예정입니다. 그때는 무혈성 네, 괴사에 대한 네네. 책임 최신 의견이죠. 네. 네, 저는 무혈성 괴사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질문 간단하게만 빨리 좀 답변 좀 부탁드려도 음, 될까요?
70대이고 하반기에 고관절 수술을 예정이신데 어깨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3회 받으셔야 된대요. 괜찮으실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 요거는 이견이 좀 있는데요. 아, 네. 스테로이드 주사 하반기라 그러면 올해 하반기. 네네. 올해 하반기이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부터 적어도 한두 달 이전에 네.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시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네네. 필요한 경우에는 뭐 수술 직전까지 스테로이드 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도 네. 인공관절 수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 직전까지 스테로이드 다 쓰고 수술 후에도 며칠 있다가 다시 스테로이드 치료를 다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비구이 형성 있는 사람에게도 충돌 증후군이 발생되기도 하나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피구형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구가 이렇게 덜 덮인 경우 이형성증인데 특히 이런 경우 앞쪽에는 오히려 과도하게 덮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위쪽은 부족하고 앞쪽은 과도한 경우에는 앞쪽에서 충돌이 생길 수 일어나겠죠. 있다. 그래서 비구 이형성증과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같이 음.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구경의 교수님과 함께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5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